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벌써 매일기보 9네요. 기출문제에 매일을 더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합격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T시점에서 T 플러스 1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균형점의 이동 문제가 2번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분리수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그럼 분리수거는 함수,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P는 P끼리 모으고 금액은 금액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해놓고 풀었을 때 그게 균형이기 때문에 그때 양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P는 이때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하게 돼 있어요. 그 식을 우리가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P끼리 무조건 더합니다. 뭘 떼어내고 더하는 게 포인트냐면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그럼 이때 작은 금액이 마이너스면 그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뀐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공급함수 QS는 EP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가 900-P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P끼리 모으죠. 뭘 떼어내고 모아요? 뭘 떼고? 마이너스를 떼고. 그럼 이 P의 P니까 3P가 되겠네요. 그 다음 숫자는 900에서 다른 숫자가 없죠? 그냥 900만 있는 거예요. 그럼 3P는 900이네요. P는 얼마? 300이죠. 그럼 이제 균형가격 P, 300을 P 대신에 대입시켜주면 얘는 600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600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해야죠. 뭘 해야 돼요? 시점이 T 플러스 1시점으로 변화했대요. 그럼 이 P와 1500-P를 같게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P끼리 더해요. 마이너스를 떼고 더해요. 그럼 얘도 3P네요. 숫자는 1500밖에 없죠. 그럼 3P는 1500이니까 P는 얼마? 500이 됩니다. P500을 대입시켜 볼까요, 여러분? 대입시켰어요. 그럼 얼마죠? 1000이죠. 1500에서 500을 빼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만큼 상승했고 거래량은 600에서 1000으로 400만큼 증가했네요. 답은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양이 보이세요, 여러분? 얘는 정답만 알려줄 고양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2번.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이때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를 QD는 800-2P, 공급함수는 P1은 200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때 공급함수가 P2는 300으로 변할 경우에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죠. 그럼 중요한 건 가격을 줬죠, 여러분. 가격. P는 P 같은 내 돈 가격입니다. 그럼 P 가격을 주면 무조건 그때 P 대신에 대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준 가격을. 그러면 첫 번째 EP에서 P 대신에 200을 대입시켜 주시면 대입시켰네요. 그럼 2 곱하기 200이니까 400이죠. 800에서 400을 빼니까 거래량은 400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정말 쉬워요. 공급함수가 P2는 300이라면 이때 P 대신에 300을 대입시켜주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300이니까 600이 됐죠. 이번에는 800에서 600을 빼니까 200이 나왔네요. 균형거래량은 200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럼 균형거래량은 400에서 200으로 200만큼 감소했죠. 그럼 200 감소한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지금 뭐도 물어봤냐면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완전 탄력적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공급곡선을.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볼 때 세로축의 가격, 그 다음 가로축의 수급량이었죠. 공급량이 되겠네요. 사실은. 이때 가격이 200으로 똑같죠. 공급함수가 P1은 200이니까 가격 200을 쫙 표현해보면 이와 같이 수평선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수평선은 똑같은 가격 200으로 공급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가능하니까 완전 탄력적이죠. 그럼 P2로 바뀌었을 때 가격이 300이네요. 그럼 300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수평선. 그럼 양의 변화가 제일 크다? 완전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양을 고정해서 줬어요. Q1은 예를 들어 공급함수가 200이다 줬다면 공급량이 200으로 동일하겠죠, 이렇게.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주의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탄력성의 개념은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건데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고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많이 변화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그럼 얘는 양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는 불변이죠?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가격, 상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돼 있는데 수요량, 양의 변화가 제일 큰 거죠. 고정된다 그래서 X네요. 무한대로 변하게 돼 있죠. 기본은. 그 다음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지금 1번이 틀린 답이고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란 얘기는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그 다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하는 거죠. 적게 변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네요. 적게 변하니까 비탄력적이죠. 그 다음 4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자 수직선은 양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좌우가 양의 변화잖아요. 좌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기억하세요. 만약에 정말 어려우면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을 외우고 시작하면 되죠. 그 다음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더 많이 변화하는 거죠. 공급량의 변화가.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다가 되겠죠. 탄력적이면 변화가 크다. 연습해 볼까요?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주어진 변화와 똑같이 변화하면 반응되면 그럼 얘는 단위 탄력적. 일단은 1은 단위 탄력적이었어요.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더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적. 지금 그 얘기잖아요. 되셨죠? 그럼 탄력성을 이제 따져보면 탄력성 기본적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져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가 같게 변했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단위 탄력적이죠. 그 다음 만약에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더 많이 크게 변했다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화했다면 얘는 완전 탄력적. 더 적게 변화했다면 더 적게 변화했다면 비탄력적.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때 주어진 변화가 가격의 변화가 주어졌을 수 있고 그래서 가격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어진 변화가 소득 변화일 수도 있는 거죠. 소득 변화. 또 하나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도로면 우리는 교차로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교차로라는 표현을 쓰면 두 도로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재화 사이에서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었죠. 그때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면 무슨 안경이라고요? 뿔대 안경. 그래서 플러스면 대체제였죠. 교차 탄력성의 부호. 그래서 결국은 탄력성은 주어진 가격 변화, 소득 변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가 있을 때 결국 양이 변화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변화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양의 변화가 없으면 좌우 불변이니까 수직선이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무한대니까 수평선이 된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우리의 메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메일 기포 9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